네, 안녕하세요. 예쁨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쁨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비만약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비만약은 이제 크게 한 5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섬세하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계항진 등을 일으키는 심파토미메틱스, 펜털민이 이런 계열에 속합니다. 예. 이게 어떤 성분인지 자세히 각각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번째는 올리스타트, 제니칼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불리는 올리스타트 계열입니다. 올리스타트는 우리 몸에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 요거에 또 부작용이 또 따로 있는데 이런 것도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SRI, 우리 부프로피온이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고 있는 부피, SSRI라는 정신과약이 비만약으로 전용된 경우,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우리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탄수화물 또는 당의 소비를 많이 일으켜서 살을 뺀다는 개념. 약간 특이한 개념이죠. 네, 요거는 인크레틴 유도체로 만들어진 싹센다 같은 요즘 주사제로 나오는 그런 약들입니다. 요거에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또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페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파토미메틱스, 그러니까 교감신경 흥분제를 섞은 약, 이렇게 한 5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필드에서 많이,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께 임상적으로 많이 써드리는 약이 이렇게 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심파토미메틱스, 펜터민이라는 약입니다. 아주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많이 썼던 약입니다. 요거는 교감신경 흥분제입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 또는 이렇게 각성한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뭔가 외적이 침입했다 또는 동물이 막 야수가 또는 맹수가 나를 따라온다, 이럴 때는 도망가야겠죠. 그럴 때는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하고 머리 회전도 빨라져야 됩니다. 뇌도 혈류가 많이 가야 되고 근육은 수축하고,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소모될 에너지는 줄어들고 소화시키거나 이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데로 가는 내장이나 이런 데로 가는 혈류나 어떤 에너지는 좀 줄입니다. 그러면서 도망가고 싸우기 편한 상태,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고 뇌도 각성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심파토미메틱스, 교감신경 흥분제를 활용해서 살을 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수축 작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은 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뇌출혈이라든지 혈관이 뭐 갑자기 뭐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들이 또 판매가 중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또 이제 판매 중지가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약, 첫 번째 부작용은 그런 이제 혈관기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약은 큰 부작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지방을 흡수하는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올리스타트, 제니칼 계열 이런 지방 흡수 억제제 계열을 먹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간 지방이 십이지장에서 분비하는 굉장히 췌장에서 분비하는 굉장히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즈 뭐 이런 효소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이게 흡수하기 편한 형태가 돼서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장이나 십이지장 같은 데서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 알갱이들은 그냥 장을 타고 내려가서 대장, 직장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변이라는 거는 지방이 많은 변, 대장에 지방 성분이 많은 변이 이렇게 차 있으면 굉장히 가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부글부글거리고 그리고 설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변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지방변이라고 해서 지방은 물보다 밀도가 낮으니까 변이 변기 위에 둥둥 뜨는 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사실 뭐 괜찮은 부작용입니다. 근데 그게 장기간 지방변이나 설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항문이나 이런데 뭐 치루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항문 열상이나 항문에 이렇게 치열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지방변들을 보게 되면은 항문이 자꾸 설사도 많아지고 변에 보는 횟수도 많아지다 보면 항문이 헐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약을 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치명적이지 않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SRI 계열입니다. SSRI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거는 원래 정신과에서 개발이 된 약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비아그라, 원래는 고혈압약으로 개발돼서 혈압을 낮추기로 돼 있었던 건데 이게 그 남성 발기부전에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부작용이었는데 이게 어떤 약의 메인 성분, 메인 성능이 되어버리고 이제 어떤 고혈압 치료 부분은 이제 뒷전으로 밀리고 아주 훌륭한 상품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옛날에는 수술이나 뭐 아주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됐었던 남성 발기부전이 이렇게 편안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SSRI는 정신과 약물입니다. 원래는 항우울제입니다.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쓰도록 되어 있고 이걸 먹으면 약간 기분이 붕 뜨게 됩니다. 예, 조증 상태로 가는 거죠. 우리가 우울하지도 않고 막 흥분돼 있지도 않은 상태를 0이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 건 우울증, 플러스 쪽으로 하면 조증입니다. 조증도 사실은 위험해요. 막 조증 상태가 되면 괜히 자신감이 넘치고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자신감이 넘치면서 기운이 막 나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너무 전지전능하게 느껴지니까 자기가 너무 막 기운이 차고 그렇죠? 막 머리 회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 모든 사물이 더디고 막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조증 상태고요. 우울증은 막 내가 막 너무 비참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뭔가 이런 그 우울한 느낌들, 기운이 가라앉아 있고 이러면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증 상태로 갔을 때 어떤 대사 기능, 뇌 회전도 빨라지고 약간 더 힘이 나고 우리 몸에 이런 상태가 되면서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만에 또는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우울증 치료제가 어떤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SSRI 계열의 약은 기존에는 이제 3만 개 항우울제라고 그래서 한 3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약들이 있었어요. 그 항우울제로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약이었는데 이걸 대체하면서 이게 한 3,000원 정도 되는 약이거든요. 한 거의 30원에서 3,000원 됐으니까 100배 정도 비싼 약이죠. 네, 근데 이 비싼 약인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우울제, 부프로피온, SSRI 계열은 만약에 이제 우울증인 분한테 치료제로서 들어갔을 때 조증 상태로 가기 전에 오히려 약간 우울증을 더 확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우울한 느낌을 더 막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이 약을 먹고 나서 한 1, 2주 정도 또는 길게는 3주까지 약간 SSRI를 드신 분들 중에서 자살 확률이 증가하는 막 이렇게 더 우울해지고 막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만약을 처방 받으셨는데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우울증이나 뭐 경우울증 뭐 또는 심한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세가 이제 SSRI는 1주에서 3주 정도에서 굉장히 우울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걸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 처방을 받으실 때 항상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가지 약이 더 있긴 한데요. 이 약은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그 비만약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 비만약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 그리고 비만약의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심파토미메틱스, 어떤 심계항진 등을 일으키는 교감신경 흥분제는 혈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지방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 흡수 억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건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근데 이게 장복되고 설사가 반복되면 이제 항문 주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SRI,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 변형된 이 약물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력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작하는 그런 병원에서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께 처방을 받으시면 또 비만약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부작용을 알고 접근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리필가의 허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